160페이지에 기본 예제 37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배웠는데 기본적인 문제를 연습을 하시고 여기를 보셔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연습 안 하고 여기를 보면 아주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자, 37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8은 0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맞는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또 두 근의 차가 3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r일 때,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조건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비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전항과 후항에 같은 문자를 곱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고등학교 때 비가 많이 나오는데요. 몇 대 몇 이렇게 주면, 지금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뭐 x를 x는 안 되겠다. x가 있으니까 뭐 a를 곱하든 뭐 b를 곱하든 여기서 뭐 알파를 곱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문자를 곱해요. 자, 여기 밑에처럼 똑같이 해볼까? 알파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2알파가 될 거고 얘는 3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알파랑 3알파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장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160페이지에 예제 37번 x제곱 마이너스 mx, 여기에서 1번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전항에 알파 곱해서 2알파, 후항에 알파 곱해서 3알파 해서 얘 두 근이 2알파 3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알파랑 3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 1분의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m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m은 5알파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쉽게 a분의 c 이렇게 해도 되는데, a가 2차항의 계수고 c가 상수항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문자 a랑 c를 찾아서 넣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 1분의 1차항의 계수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알파 제곱이 18이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은 3이 될 거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럼 우리는 m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대신에 그 알파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하면,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야. m이 플러스 5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5 루트 3이면 얘는 그 두 근의 비가 2대 3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전항과 후항에 같은 문자를 곱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이 원칙을 써놓으세요. 계속 얘기할 건 선생님이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두 근의 차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근의 차가 3이란, 이 차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두 근의 차는 숫자 두 개가 나오면 그때 순서에 관계없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야. 그래서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수를 알파라고 놔요. 그럼 큰 수는 작은 수보다 3이 클 거 아니야. 3이 차니까. 그때 큰 수는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헷갈리면 작은 수를 2라고 하면 차가 3이니까 큰 수는 5겠지. 그죠? 그래서 2에다 3을 더해서 5니까 작은 수에다 3을 더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연습장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두근이 자, 2번 두근의 차가 3일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를 알파라 작은 거를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큰 근은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3 두근의 합이죠. 합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 이렇게 되니까 m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자,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3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넘길게요. 18은 0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이죠. 자, 6, 3, 18 이따 마이너스 붙이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6 또는 알파는 3이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m은 알파가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6 더하기 3이니까 9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찾는 답은 뭐다? m은 마이너스 9 또는 m은 9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세 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보통 하나만 나왔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나오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조건에만 맞다고 하면 답이 두 개, 세 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9나 9면 두근의 차가 3인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해볼게요. 네, 3번 문제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m이 상수라고 얘기했지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아니면 뭐 복소수, 허수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1은 2창의 개수는 상수, 실수, 상수항도 실수인데 m이 지금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근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놓고 푸시면 틀립니다. 알겠죠? 네,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한근을 알았잖아. 다른 한근을 그냥 알파라고 놓고 얘랑 얘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연습장에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라고 얘기했죠. 자, 그때 다른 한근을 뭐라고 한다? 다른 근은 알파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m 이렇게 바로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a분의 c니까 18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알파는 얘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그 루트 2를 먼저 쓸게. 루트 1 더하기 루트 2나 루트 2 더하기 1이나 마찬가지니까 분의 18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유리화해 주시면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부호 분자에다 곱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게 되고 자,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건 1이라서 쓰나 마나죠. 그럼 18에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는 18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 우리 m을 구하는 거니까. 자, m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대신에 18 루트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넣을게요. 18 루트 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뒤에 거 그대로 쓰고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써주면, 따라서 m은 어떻게 돼? 얘랑 계산해서 19 루트 2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그 m이 그 유리수다 아니면 실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켤레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자, 4번도 마찬가지인데 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한근이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1 플러스 i라고 돼 있어. 근데 m이 이게 복소수다 이렇게 해야지만 근각 그 켤레근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근데 저 복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볼게요. 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 다른 한근은 알파다 이렇게 놓으시고 얘네 둘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i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m이 되겠고요. 두근의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i는 그래서 a분의 c니까 1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i분의 18이다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켤레복소수 그 유리화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앞에 거죠.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분의 18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8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약분해주면 9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알파는 9 곱하기 1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 대신에. 이렇게. 그럼 알파 대신에 넣으면 전개해서 넣을게요. 9 마이너스 9i 더하기 1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은 이렇게 계산하면 10,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i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m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4개가 나왔는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근을 어떻게 미지수로 놔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유제 37-1번도 해 보시고요.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38번에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2차 방정식 만드는 건데 2차 방정식 작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한다?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말로 외우자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2차의 개수가 만약에 뭐 a다 그러면 양변에다 a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2차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만들면 답입니다. 결국 뭘 구한다? 우리는 그 각각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문자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런 문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한글로 외워주시고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연습장으로 가서 해볼게. 이게 좀 소리가 길어가지고. 자, 161페이지에 예제 38번입니다. 38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때 1번 문제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갔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라서 3 이렇게 되겠죠. 좀 빨리 해도 되겠지? 알파 베타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1이라서 1이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3이랑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더하기 2분의 곱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랑 곱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2근의 합은 3 더하기 1이니까 4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넣으라는 얘기야. 2근의 곱은 3 곱하기 1이니까 3이죠.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찾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 4x 플러스 2근의 곱은 0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답이야.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치? 자, 말로 외우고 2근의 합, 2근의 곱을 찾아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보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2근으로 하래. 그죠? 자, 그럼 여기서 2근의 합은 자, 지금 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각각을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2근의 합은 그냥 얘가 2근이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분수 모양 나오면 어떻게 해라? 분수 모양 나오면 무조건 통분입니다. 통분. 문자가 있어도 통분이에요. 그러면 공통분모는 알파 베타겠지. 그 다음 여기다가는 베타 곱했으니까 여기도 베타 곱하면 베타고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근의 합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 1이라고 했고요. 지금 요거 계속 써먹는 겁니다. 요거 3 이렇게 되니까 얘 2근의 합은 3이 됩니다. 그럼 요 3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알파 베타 1이었거든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 넣는 거야. 자,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대로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2근의 합, 2근의 곱을 구해서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다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죠. 괜찮습니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시고요. 반복 조금만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연습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알겠죠? 자, 고등학교 때는 누가 문제 연습을 많이 하냐, 이게 그냥 실력의 차이입니다. 자, 3번도 해볼게요. 3번. 한근은 3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하나는 3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알파 베타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문제가 꼬입니다. 자, 그냥 얘가 두 근이라니까 2차 방정식을 이걸로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3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류항을 계산해 보면 얘랑 하면 2알파, 얘랑 하면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서 3이었죠. 3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3이어서 6입니다. 두 근의 합은 6이니까 6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전개 봅시다. 얘를. 자, 이렇게 전개하면 9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동류항이죠? 10 알파 베타 마이너스 요거 3으로 묶을 수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알파 베타는 1인 걸 아니까 요건 1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3 한 다음에 이제 얘 어떻게 구하냐? 얘만 다시 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변형 공식이야. 자, 이쪽에 그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변형 공식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앞에 변형 공식을 좀 잃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그죠? 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3, 3은 9 마이너스 2니까 이거 7이죠. 이게 7입니다. 7. 자, 그래서 얘는 10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마이너스 11은 여기 뒤에 두근의 곱에 넣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여기다 써볼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6, x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이 되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점점 좀 까다로워지긴 하죠. 까다로워진다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각계수의 관계랑 그 변형 공식이랑 연결이 되면 조금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앞에 각각의 부분들이 잘 돼야 이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문제들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은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 자, 알파의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두근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두근의 합, 원칙은 똑같아요. 두근의 합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니까 얘는 변형 공식,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게 3이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게 1이고 곱하기 요거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니까 얘는 18 이렇게 됩니다. 요 18은 요 두근의 합자리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세제곱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이건 지수법칙으로 알파 베타 전체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1의 세제곱이니까 1이지. 1은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답이에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야? 이 근들이 어떤 모양이건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해서 요 식에다가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 과정들은 뭐 변형 공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풀 수 있게 돼 있죠, 문제가. 알려주지 않은 걸 이렇게 찾아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62페이지에 예제 32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 켤레근 1번 문제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고 유리수 ABC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자, 2차항의 개수 1이고 1차항의 개수가 a-4인데 a가 유리수니까 a-4도 유리수죠. 그 다음에 b b 플러스 4가 상수항인데 b가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4도 유리수지, 그치? 자, 그래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야. 유리수면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문제에서는 m이 그냥 상수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 유리수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켤레근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유리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면 그 켤레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 켤레 무리수라고 해요. 그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두 무리수를 켤레 무리수라고 하는데, 켤레 무리수 다른 한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162페이지에 예제 39번에 자 1번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고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죠. 요거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얘는 동류항 계산하면 얘랑 없어지죠. 그다음 요거 계산하면 6이죠. 6은 이렇게 각각 붙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얘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으로 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근의 곱은 3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는 어떻게 돼?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3의 제곱 9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b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니까 b 좌변으로 넘기면 b는 요건 7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근각에서의 관계였던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i야. 그런데 a, b는 실수다. 이따 표시해 볼게요. 2차의 개수는 1,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실수고,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데 a가 실수니까 실수에다 5를 더해도 실수고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실수예요. 개수 전체가 실수고, 상수항이 b 플러스 3인데 b가 실수니까 실수에다 3 더해도 실수지. 그렇죠? 그럼 전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i면 하나는 2 플러스 i 이렇게 켤레근을 켤레 복소수를 다른 한 근으로 갖게 돼 있죠. 그지? 이게 켤레근의 성질이야.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켤레근만 이해하면 근각에서의 관계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죠. 자, 이번에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죠. 얘 한 근이 2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돼.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 마이너스 i 더하기 2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i 플러스 i 없어지겠죠. 4는 a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자 얘를 1로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 마이너스 i 곱하기 2 플러스 i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상수항.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앞에 거의 제곱 4 마이너스 i 제곱이 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했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5가 b 플러스 3이고, 따라서 b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유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다 또는 개수가 모두 실수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켤레근을 쓸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유제 39번에 1번을 보면 한 근이 유리화가 안 돼 있어. 이거 유리화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분모에 있는 루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요거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그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유리화 하시고 분모에 허수가 있을 때는 실수화 한 다음에 풀기 시작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이체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